오늘이 10월 23일입니다. 김장무 씨앗 파종한 지가 50여일이 넘었는데 이제는 무 뿌리가 본격적으로 굵어지는 시기에 해줘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장무 씨앗 파종 후 대략 40일에서 60일까지는 이 엽수가 증가시키는 최성기인데 무잎수도 많고 많이 자랐지요. 반면에 내 무뿌리는 와 이래 안 굵어지노 했을 텐데 지금부터 수확 한 달까지는 본격적으로 무뿌리가 굵어집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대략 11월 하순 되면 무를 뽑습니다. 물론 무는 0도 이하가 내려가기 전에 뽑아야 하기 때문에 11월 되면 일기예보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요. 무는 얼어버리면 바람든 무가 되어 맛이 없어지거든요. 올해는 가을 장마라고 할 만큼 비도 자주 오고 기온도 마치 초여름처럼 30도가 넘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의 생육 저고는 15도에서 20도 정도인데 너무 더워서 잘 자라지를 못했죠. 그래서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으니 배추나 무에 물음병 소식이 유난히도 많이 들려오기도 하네요. 저는 김장배추나 김장무 재배할 때 매년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심는데 올해같이 가을 장마라고 하는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높을 때는 비닐 멀칭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물음병 예방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요. 물론 날씨에 달렸지만요. 지금 비닐 멀칭을 걷어내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무가 갈라졌죠. 이걸 열건이라고 하는데 열건이란 무 껍질이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토양이 건조하다가 갑자기 수분이 많아질 때 생육 후기에 고온이 발생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토양이 과도하게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건조했다가 수분이 많아지면 뿌리 터짐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올해 같은 일기에는 아마도 이런 열건무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올해의 특이한 일이기 때문이라 어쩔 수 없죠. 차라리 이렇게 열건 현상이 좀 보이는 이런 무들은 뽑아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놔둬봤자 무가 갈라진 상처를 통해서 세균 침투로 인해서 물음병이 오니까 이 한계 때문에 또 옆으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음병은 이 상처가 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파종 후 20일쯤 생육 초기에 NK와 붕소 이런 미량 요소가 들어있는 NK 비료를 1차 추비를 해줬고 잎이 최고로 자라기 시작하는 파종 후 40일쯤에 2차 추비를 해주면서 2차 소금 수확도 했었고 추비는 대략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주면 됩니다. 중간에 한 포기씩 솎아내거든요. 1차 소금을 했고 이제 2차 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김장무까지 최종적으로 가거든요. 굵은 거는 벌써 엄청 이만큼 굵어졌습니다. 2차 소금이죠. 이제 2차 소금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1차 소금하고 딱 3주 만입니다. 3주 만에 또 2차 추비함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10월 11일입니다. 요래 가지고 무 뿌리 김치를 담아 먹으면 되죠. 소금해 온 무를 무 뿌리 김치를 담았습니다. 알타리 무만큼 자라면은 2차 소금을 하죠. 소금을 해가지고 무 뿌리 김치를 이렇게 담아 먹으면 맛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미 2차 추비까지 2번 졌기 때문에
추비는 더 이상 안 줄 겁니다. 3번까지 주는 분들도 있고요. 파종 후 60일에서 80일이 근비대 최성기이고 80일 이후부터는 수확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무는 와이래 뿌리가 안 굵어지노 했을 텐데 파종 후 대략 50일이 지난 지금부터는 생육 후기에 접어들게 되고 뿌리가 본격적으로 굵어지는 시기이므로 안 굵어졌던 무가 일주일만 지나고 와보면 와, 이거 내무 맞나 하고 놀랄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본격적으로 굵어지는 생육 후기에 딱 요구를 주는 시기입니다. 국은 비대제입니다. 무뿐만 아니라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등 국은 작물에 국은이 굵어지는 시기에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거든요. 수용성 칼리, 수용성 인산, 수용성 붕소, 수용성 몰리브덴 들어있는 이런 국은 비대제인데 이제는 잎을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빠져 있습니다. 칼륨의 중요 기능은 분열 조직의 생장인데 부족하게 되면 뿌리 신장과 비대가 극히 불량해지고 인산은 햇빛을 저장하는 배터리 역할도 하고 밤에 뿌리에 내려온 포도당을 전분으로 저장해주는 역할도 하고 붕소는 이런 영양분들을 이동시켜주는 운반 트럭 역할도 하고 생육 후반기에 붕소가 부족하면 붕소 결핍증이 발생하면 뿌리 속이 흑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속이 비게 되지요. 따라서 이런 영양제를 연면 시비해 줘서 지금까지 키워놓은 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뿌리로 내려보내야 뿌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걸 연면 시비해주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고 2번 정도 해줄 겁니다. 여기에다 그 외에 각종 미네랄이 많은 바닷물을 함께 넣어서 연면 시비해 줄 겁니다. 바닷물은 50배 희석을 합니다. 작년에 50배 희석을 했었는데 약해가 없었거든요. 바닷물이 없으시면 이런 천일염을 20리터 한 말에 40g을 녹여서 연면 시비하면 됩니다. 40g은 500배 희석이거든요. 500배 아니면 1000배 희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희석 비율이기 때문에 500배 희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뿌리가 한참 굵어지는 생육 후기에는 잎에 정산이 많아져 수분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이 시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당근이 되고 뿌리가 커지지도 않고 품질이 저하됩니다. 지금까지는 비가 자주 와서 물을 한 번도 안 줬는데 이제는 날씨가 좋아진 듯 해서 비가 오지 않은 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될 듯 하네요. 무에 물을 줄 때는 위에서 이렇게 잎에 주지 말고 땅에다가 줘서 뿌리가 물을 먹도록 줘야 합니다. 잎에 물이 묻어 있으면 물을 좋아하는 곰팡이 관련 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무 잎에도 녹균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땅에다가 주고 배추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한 한 맑은 날 오전에 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노랗게 늙은 잎들은 이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따주고 해야 통풍도 잘 되고 하겠지요. 이런 싱싱한 잎들은 따줄 필요가 없고 잎이 있어야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요. 노란 잎들은 따져버리고 이것도 있죠. 이런 노란 잎들은 이제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따져버리고 좀 굵어진 것도 있고 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무가 대체적으로 좀 굵어지긴 했네요. 요런 곳은 벌레들이 좀 가해한 흔적도 있죠. 벌레들이 가해한 흔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영양제보다 햇빛이 최고입니다.
이런 영양제 연면 시비하는 것보다 일조량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갑자기 한파가 닥치면 비닐 등으로 덮어두거나 해야 되고요. 그래서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흐리지 않고 계속 햇빛만 쨍쨍하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합니다.